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오로지 사람,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대화,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메이저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고 거기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총칭하고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총칭합니다. 마이너는 무엇이냐? 그럼 살다 보면서 느끼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인생에서 메이저는 무조건 피해갈 수가 없는데 마이너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위치예요. 뭐 그게 이제 역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그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번에 우리는 황제의 그림을 보고 많이 이제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죠. 보수를 쥐고 있습니다. 오브라고 해요. 이 오브가 십자가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카드 키워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카드 키워드에 십자가가 없다. 그거면 그 사람은 강제로 점령을 한 사람이고요. 비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무력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가 붙는 순간 공인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신이 내려준 룰러예요. 우리의 지배자고 당연히 우리를 지배해야만 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토트와 라이더웨이트의 4번은 그렇게 달라요. 키워드 자체가 달라요. 이런 논의는 그나마 많이 있었던 거고요. 좀 이따가 뭐 나올 거긴 하지만 11번에 천칭이 나오죠. 정의 카드에 보시면 천칭이 나옵니다. 웃기는 거는 78장 중에 천칭이 또 나오는 카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식스 펜타클이 나옵니다. 상징이 똑같잖아요. 공평하구나. 공평의 뜻이니까 이것도 공평하다라는 뜻이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타로 카드 78장에는 같은 상징물이 겹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78장 중에 같은 상징물이 겹칠 수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그 즉시 날라옵니다. 야, 달이 18번에도 있는데 A컵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고 칼도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배려가 없는 카드는 잘못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카드에 가지고 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없거나 틀리거나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완벽하게 충족을 했기 때문에 라이더 웨이트가 100년을 버틴 거예요. 진작 다 엎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카드에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대안을 찾아줘야 된다. 내가 점을 보는 사람이. 그럼 점 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점 보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다른 카드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연계가 전부가 돼서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이 답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실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카페가 지금 600명이에요. 600명의 소규모, 이제 630명을 바라보는 소규모 카페인데 글이 5,100개가 넘어갔어요. 근데 2년도 안 됐거든. 다음 달이 돼야 2년이 돼요. 다음 달이 돼야 2년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 놓고 지금 전체 카페 순위가 지금 전체 글 수로 12위를 찍었어요. 책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흥미 있는 글도 없고,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아유, 대단하세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대단합니다. 비판이 없어요. 비판하면은, 분쟁이를 쳤으니까 나가. 해버렸거든.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걸요. 근데 검색하다가, 이 사람 글 썼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질문을 던지려고 딱 키보드를 잡다가도 괜히 내가 떠들어서 뭐하냐. 빠져요. 저도 이제 그럽니다. 저도 그러는 판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카페든 어디든 간에 운영자가 그런 걸 용인해 줄 줄 알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강퇴당했어요. 글을 떠들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 읽기. 해봐야 하루 읽기 그리고 안부 게시판 아니면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카페가. 판이 그렇게 돼서 점점 공급자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응용자만 남고요. 응용할 수 있는 사람만 남고 그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서 소멸되고요. 그렇게 소멸되니까 급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급이 떨어지니까 그 위에 사람은 어디 갔어요? 하고 찾다가 포기하고요. 악순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역사예요. 무엇을 이제 더 할 것이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포지션을 뭘로 잡았냐면은 그렇다면은 아니 그럼 공격은 내가 다 탱은 내가 해주겠다. 탱커는 내가 하겠다. 욕을 먹어도 내가 다 먹고 내가 죽일 놈이어도 내가 죽일 놈이니까 한번 다 같이 떠들 만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해석 토론장을 만들려고 한 노력이 DC 그 타로카드 갤러리의 그 타로카드 갤러리의 시스템이에요. 아니 막말로 해석을 올릴 데가 없어요. 익명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한번 가입했다가 찍 올리고 해석 들으면 지우고 탈퇴까지 해야 돼. 번거롭잖아. 이거는 관심은 있는데 정은 보고 싶은데 찾아갈 데는 없거나 돈이 아깝거나. 왜냐면은 찾아가서 봐봤자 거기서 거기밖에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아니까. 맛은 들였는데 풀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만들어 놓는 거죠. 하니까 한때는 그 아예 원래 DC 사이드 갤러리 시스템은 인기가 없으면 게시판이 사라져요. 메인 화면에서 안 보여요. 한 그 갤러리 개설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해석을 하니까 아무도 안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해서 나왔어.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연습하려고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아니면 자기네 홈페이지, 작은 소규모 모임, 학교 모임 이런 애들이 예시가 없어가지고 적어도 허덕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연습을 하고 싶고 해석이 어떻게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석하면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답은 나오거든. 고마워하면서 써주거든. 형 고마워 이러면서 써줘요. 그거는 해석해주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찬사거든. 원동력이에요. 내가 됐구나 라는 식으로. 이런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되니까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런 공간, 해석 공간은 저기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론적인 토론은 어디서 할 거냐. 그걸 이제 이 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따로 뭐 그게 이제 목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뭐 계속되는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와가지고 많이 힘을 잃는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는 남아있을 테니까 한번 어디까지 되나 가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카페를 만들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은 쪽들과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보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세요. 자, 시작. 보주가 뭐냐면요. 요거. 아니, 지금. 아니, 정답이라고 외치고 얘기해야지요. 네. 그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네. 여기서는 그게 왜 보주가 뭘 의미하느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네, 그건 앵크죠. 자, 풀어보세요. 뭘까요? 요거 풀면은 내가 100 줄게. 새거. 비닐도 안 뜯은 새거 드립니다. 지금 하라고. 좀. 앵크라니까? 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지배하는 기관입니다. 보주는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올라가야 신이 나한테 여기를 지배하라고 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른손에 올려놨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인장을 찍어준 게 십자가가 있는 보주의 의미예요. 왼손. 어쨌거나. 이 카드에서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불 10년 여름 붉은 꽃이 없다고. 니도 언젠가는 뜨면 지겠지. 정답인데? 그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잘 안해. 나 네. 왜 그러구나 했어? 이 카드는요, 키워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복잡한 것들 있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키워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없는데 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은 라이더 히트 덱은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해도 돼? 이래요. 타로 카드는 대충 한 1000년 정도 전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점으로 이제 시작된 건 300년밖에 안 돼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점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야. 요것만 알면은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더 히트는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골든돈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방금 영역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중이병 짓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거 교육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키워딩들이 따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교육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는 방법도 같이 넣어놨어요. 이 두 개는 점을 보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걸 하려면 괜찮아. 뭐 나는 이거를 초월하겠다 하면은 배우셔서 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할 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어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 바퀴하고 스핑크스하고 아누비스하고 저 세 개만 있으면 키워드는 끝나요. 이 키워드는 굉장히 큰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키워드 하나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해석해도 거의 다 돼요. 거기에다 방한 1000원을 붙인다는 그거지. 여기는 사람이 조작할 수 없다. 그것도 들어있는데 이 카드가 위로우 포춘인데 아마 책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내용은. 메이저 카드 22장에 이름이 붙어있죠. 마이너에는 숫자하고 코트가 붙어있는데 메이저 카드는 다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이더 히트 덱에 이름 있는 데 있잖아요. 점이 마침표가 찍혀있는 건 메이저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말한 이 환경, 인간이 다룰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카드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운명이라 그러는데 포춘은 운이란 뜻이에요. 운명이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페이트가 있고요.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키워드를 깊이 해석하려면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영어를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 덕이 돼야 돼요. 이거 다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키워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페이트하고 데스티니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둠이에요. 둠은 21번에 들어가요. 근데 왜 이게 아니고 포춘을 썼을까? 이 카드는 전형적으로 포춘 카드거든요. 이걸로 나와 있는 카드는 없고 간혹 데스티니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목적이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포춘은 원래 라틴어 시대, 그 로마 시대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포르투나라고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신의 운명도 관리하는 사람, 신입니다. 신도 못 건드려요, 이거는. 그 의미가 포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도 못 건드리는 카드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의미가 그걸 표현하려고 이 복잡한 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토라니, 연금술 다 넣은 거예요. 또 거기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질문할래요. 그러면 키워드 중에 아까 뭐 라틴이나 뭐 그런 쪽 얘기가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스핑크스 아누비스는 왜 이집트 걸 사용해요? 그거는 그 이 당시만 해도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스핑크스와 이 아누비스가 들어가는 여기는 얘네들이 이집트 기원서를 믿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믿었다고 표현은 안 했어요. 레이트는 그냥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 카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걸맞는 것만 집어넣었다. 아까 전에 7번 글에서 왜 뜬금없이 그리스인이 등장하죠. 예,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핑크스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스핑크스 쪽은 약간 희화화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하고 약간 좀 희화화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프리메이슨 니들이 진짜라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프리메이슨 상징이 스핑크스인 거 아시죠? 프리메이슨 상징이 그 1달러짜리 있는 은갈 있죠? 그거 하나하고 스핑크스하고 두 가지예요. 저거는 프리메이슨을 노리고 넣은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거 좀 더 극단적으로 비공개 토트백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아서리안 덱 쓰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이제 안 쓰나 다들? 이제는 좋은 덱이긴 한데 이제는 안 써. 많이. 아드왕 이야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페이트 앤 스테인 나잇이라든지 아드왕 이야기라든지 왜? 좋아해. 아 참고로 전 덕이 아닙니다. 전 덕이 아니에요. 아드왕 이야기, 아서리안 덱이 뭐냐면 아드왕 이야기 가지고 테마덱으로 타로를 만들었는데 그 10번 카드에 이걸 굉장히 해석을 잘 해놨어요. 아드왕이 죽기 직전에 꿈을 꾸거든요. 그 꿈에 나온 걸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드왕은 바로 죽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 두 개도 사실 키워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환경을 그려주는 카드들 아까 밑에 두 개의 층위에 있는 키워드들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표현하는 이유는 포춘이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책에다가 잘못 쓰신 게 있어요.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9번 카드 해석한 책들을 보면은 지금 운전자가 아래를 굽어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본 건데 이거는 아래를 굽어보는 세상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자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카드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중역돼가지고 온 그 일본판 책자 번역해가지고 온 놈 잡아 때려 죽여야 된다니까요. 난 몰라. 이게 옛날에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가 한글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애니메이션 그 자막 달고 우리가 보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잘못 전달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광대라고 부르는 것도 지금 큰 오류 중에 하나고. 바보죠, 바보. 그냥 바보예요. 광대라고 부르면 완전히 틀립니다. 요거에서 잘못돼서 분파되어 나가면 제스처, 궁정광대로 해가지고 뭐 왕 앞에서는 막 이러는데 자기가 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딴 키워딩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기서 나온 잘못된 전통들 때문에 지금 우리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여쭤보신 건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 지팡이는 지금 모세의 지팡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 등불이 저 파샤캔들하고 똑같은 키워드인데 이제 원래 저거는 홀리라이트라 그래서 성령한테 받아요. 성령한테서 인간에게로 오는 건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걸 썼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직 크리스찬들인데 카톨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못 써요. 요건 카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십자가를 쓰지도 않았어요. 저거 육막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일본에서도 많이 그렇게 쓰고 저게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해결하거나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선보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전볼 때는 이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이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시기고요. 근데 일단 등불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키워드 뒤에 있는 배경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서 키워드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0번도 마찬가지고요. 10번은 뭐 상황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신도 못 건드리는 상황, 신조차 못 건드리는 상황에서 상황이 지금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키워드만 있어도 해석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보통 10은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많이 터닝 포인트는 16에 가깝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16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진짜 못 꺾으면 죽거든요. 타워. 터닝 포인트는 16으로 봐야 돼요. 10은 뭐냐면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봐봐요. 본인 인간 자신이 인지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전 터닝 포인트 17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터닝 포인트는요 본인이 돌릴 수 있어요. 아 이때쯤부터 나는 다음 단계로 가면 돼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번 카드에 하다보니 되는 거야. 저는 하다보니. 내가 그 상황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타로 카드 지금도 가끔 보는데 왜 보냐면 이 점 때문이에요. 10번 카드는 점을 보러 온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카드에 나와요. 너 10번이잖아. 나와요. 그거 보고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타로 카드 많이 여기서 하는데 드래곤 라자 보신 분, 네, 마마그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법의 가을. 그냥 자기가 좋은 거잖아. 어쨌거나 자, 혹시 더 있으신가요? 17번이랑 10번이랑 같이 나오고 17번 17별이랑 수레바퀴랑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타워? 아. 16과 10? 점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마이너 카드를 보고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날벼락이 랜덤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게 나와요. 네, 로또 당첨되면 로또에 2등 이상 당첨되면 그 카드 같이 나와요. 2등이 아니라 1등에 나와. 2등은 안 나와. 그거 확인했어. 네. 1등 당첨자가 에이스 4장이 총동원해가지고 다 나온 상태에서 10하고 16. 다시 말할게요. 수레바퀴랑 16이 나왔어요. 난 이 사람이 요절하거나 죽는 거로 봤었어, 사실은. 주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메이저 카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